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오르 정렬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 불러보세요. 이 홍제동 김수미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겼어 2588 잘생겼다 2588 예, 벌써 어디 가신 분들 많으시죠? 바로 오늘은 딴 분들이 휴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금요일 개편 이후에 새롭게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리는 코너인데요. 이 주말에 어디 갈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 그런 고민을 좀 덜어드리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주말엔 어디로 갈까? 바로 이 코너인데요. 매일경제신문의 신익수 기자 연결합니다. 신익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 교수님. 예, 네. 같은 신이시네 그러고 보니까. 아이고, 예. 오늘 또 같이 일하고요. 예. 그렇죠. 이런 혈연은 이건 사실 끊어야 돼요. 하지만 같이 일한다는 동료의식은 중요합니다. 예, 뭐 남들 예. 놀러 가더라도 그럼요. 또 일해야죠. 예. 그렇죠. 자, 네. 주말인데. 네. 자, 오늘은 어디부터 소개해 주실 오늘은요, 거예요? 예.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어린이를 위한 곳으로 가야죠. 어린이날까지 연휴가 이어지니까 예. 바로 지금 연천으로 달려가시면요. 연천. 재미있는 축제가 하나입니다. 연천이 사실은 그 왜 아슈리안이라고 그러는데 프랑스 지역에 아슈리안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서 주먹도끼가 최초로 발견됐는데 예. 동아시아 최초로 78년도에 주먹도끼가 발견된 곳이 연천입니다. 예, 여기 가면 전곡리 일대에 예. 벌써 유적지가 딱 있는데 마침 또 5일 어린이날까지 예. 여기서 구석기 시대 예. 이 축제가 열리거든요. 구석기 축제. 재밌는 게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데 가면은 주먹도끼 바베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하. 주먹도끼를 아빠 엄마랑 같이 만들고요. 예. 그다음에 고기도 직접 그 도끼로 썹니다. 썰어가지고 바베큐 석쇠에다 지글지글 구워가지고 바로 구워 먹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요거도 즐기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은 요게 그냥 그게만 있는 게 아니고 바베큐 석쇠만 옆에 보면 호모 에렉투스 전곡 리안이라 그래가지고 전곡리 이름으로 이렇게 호모 에렉투스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예. 요런 인형들 조각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예. 같이 놀면 좋은데 연천까지 이제 가는 방법이 문제지 않습니까? 차도 막히고 예. 요럴 때 고민할 필요 없이 기차를 하나 타면 되는데 기차요? 예, 5월 한 달간만 예.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예. 코레일의 철도공사에서 로봇 트레인을 만들었어요. 로봇 트레인. 예, 이제 이게 애니메이션 중에 그 변신 기차가 있는데 K라고. 예. 요 캐릭터로 기차 전체를 랩핑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무늬를 예. 새겨놨습니다. 새겨놓고요. 그 기차 탈 때도 캐릭터들이 와가지고 아이들 재밌게 가라고 이렇게 막 올려주고요. 기차 타고 가면은 애니메이션 같은 거 틀어주고 뭐 빙고, 절대음감, 골든벨 요런 게임들도 막 하게끔 이렇게 재밌게 해주거든요. 요걸 타고 어디로 가느냐? 이게 작년에 나왔던 그 DMZ 트레인 변형형인데 예. 요걸 타고 임진각까지 다 가줍니다. 어허. 그래서 이게 그 5월 한 달간만 가는데 임진각 내리셔가지고 경원선 갈아타면 되는데 동두천, 신탄리, 연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예. 이렇게 기차 바로 타고 가시면 되고 요 로봇 트레인은 5월 한 달간 주말마다 탈 수가 있으니까 평일은 안 가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9일하고 10일하고요. 어린이날부터 출발인데 9일, 10일, 그다음에 16일, 17일, 23일, 24일 이렇게 있으니까 미리 예약 좀 하셔가지고 아이들하고 딱 떠나시면 되겠죠. 이거 타고. 아, 그렇구나. 야, 이 기차 타고 가는 것도 색다른 맛이죠, 네, 사실. 그럼요. 네. 근데 앞으로는요, 되도록 아침에 이렇게 먹는 얘기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 나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네. 뭐 주먹도끼로 바비큐를 구워 먹는다 막 이러면은 지금 저 아주 죽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어붓한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평으로 내려가시고요, 또. 예. 한평 가면 엑스포 공원에 예. 10일까지 또 아이들 깜짝 놀라는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비 축제. 나비. 그렇죠. 예. 한평 나비가 유명하죠. 네, 그럼요. 여기 가면 예. 15만 마리 나비들이 지금 딱 대기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오면은 이제 나르려고. 예. 그래서 아이들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나비 날리기가 있어요. 나비 날리는 거. 한꺼번에 이렇게 쫙 나비를 날리는 거죠. 나비를 날리는구나. 예, 요거 보고 그다음에 가축몰이를 또 하셔야 됩니다. 가축몰이라고 예. 토끼하고 새끼 멧돼지 닭 요런 거 있는데 요거를 엄마 아빠랑 같이 이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막 모는 거죠. 새끼 멧돼지도. 예, 요거 한번 예. 하고 이제 먹을 거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데 여기. 예. 또. 예, 이게 뭐 고기는 아니고요. 예. 단호박이 유명합니다. 한평이 대한민국에서 단호박. 가장 먼저 재배한 곳인데 예. 요 식혜가 있으니까 식혜 한번 드시고요.
그다음 그냥 오지 말고 여기 한평 엑스포공 건너편에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예. 요 지하에 전국에서 가장 비싼 황금박쥐 동상이 있습니다. 황금박쥐. 예, 여기가 사실 그 대동면 옆에 그 한평면 바로 옆에 보면 대동면이라고 있는 한평군 옆에 예. 대동면에서 그 황금박쥐 집단 서식지가 발견됐거든요. 발견 당시에 162마리가 발견됐는데 예. 그래서 162kg 순금으로 2005년도에 요 동상을 만들었는데 예. 그때 당시 시가가 25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금값 많이 뛰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80억 원 정도 나간다고.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보안이 중요한데 딱 축제 기간에만 공개를 합니다. 예. 보통 때는 가시고 싶어도 못 봅니다. 사유서를 제출해야지 볼 수 있거든요. 사유서. 네. 아하. 예, 그렇군요. 가신 김에 아이들은 나비 보고 음. 엄마 아빠는 손잡고 요 동상 딱 보고 야. 부자의 기운을 한번 받고 딱 올라오시면 돼요. 그렇죠. 황금박쥐. 저희 세대는 어렸을 적에 황금박쥐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만화가 있었어요. 맞아요. 예. 뭐 저희 세대인 척하지 마시고 젊으시잖아요. 예. 네네네. 이거 묻어가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신익수 기자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예, 이어서 다음 달에 있을 새정치민주연합. 아니요, 표현이 다음 달에 있을지도 모르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지신 분이죠. 서른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른입니다. 예, 제가 지금 있을지도 모르는이라는 식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예. 어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당내 분위기도 이런데 경선할 상황이냐 추대로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출사표를 던지신 입장에서 볼 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달에 있을 경선, 이번 달에 경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달 5월 7일 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께서 그런 제안을 문재인 대표께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모두 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양보할 수 있는 건 다 양보를 하고 자기부터 먼저 낮추고 그리고 당을 살리고 함께 가야 한다.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참 괜찮은 생각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당이 패배에 젖어 있는데 이게 또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오히려 안 좋게 보일 가능성이 더 많겠구나. 나라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대로 하기로 했다라는 데에서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를 내려놓겠다고 한다면 지금 등록한 사람이 5사람입니다. 예. 5분을 상대로 해서 추대를 할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다 내려놓자. 우리 130명 의원인데 130명 의원 전체를 놓고 그중에 추대하는 쪽으로 가자.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날들어 뭐 발언을 하란다면 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서른 위원장께서 내려놔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시죠. 지금 전패를 한 거, 이게 사실 지더라도 전패에서 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 아니에요, 사실. 드물죠. 아주 드문 경우죠. 예, 그래서 내려놔야 하는데 저는 서른 위원장님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혼자만 내려놓으려고 그러세요? 예를 들면은 지금 사실은 지도부도 내려놓지도 않고 아무도 내려놓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제가 내려놓는다는 뜻은 조금 다릅니다. 예. 저는 지금 아무런 당직을 갖고 있질 않거든요. 예. 현재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당이 혼란에 빠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경쟁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 그렇게 경쟁을 할 것이 아니고 서로 양보하면서 당을 살려내는 쪽으로 가자. 그런 심정에서 말씀드린 거지. 예. 지도부가 내려놓고 뭐 사퇴를 하고 이런 주장하고는 저는 반대입니다. 근데요. 과거 사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면 730 재보선 직후에 책임론을 휘말려서 김한길 안철수도 공동대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내려왔고 책임을 지고 지금은 혼란에 빠지니까 지도부가 내려오면 안 되고 이게 이유가 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예. 지도부가 나오면은 새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당대표를 새로 뽑아야 합니다. 예. 내년에 이 총선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예. 1년이 좀 남았는데 예. 그런 과정을 지나다 보면은 이건 총선을 대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총선 대비가 안 된다. 예,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그 당을 깨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결과가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책임을 져야 하지만은
어제 일테면은 주성영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심정에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죠. 훌륭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랬을 때 당이 어떻게 되느냐? 당은 혼란에 빠지고 분열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일총에 참석했던 모든 의원들이 박수로 그러지 말고 번의해라. 다시 말을 돌려라. 그래서 박수로 그걸 전원이 다 박수로서 주성영 최고 한 말을 주워 담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게 지금 당내 정서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서 물러난다는 것은 이건 당을 깨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길 대표가 물러났을 때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지도부 물러나는 건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대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총선 그렇죠. 앞으로 그죠? 남아있는 총선 상황이 예. 있는데 예. 이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지도부가 해야 할 제일 중대한 과업인데 아하. 그걸 그럼 총선을 포기하겠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뭐 호남 의원들만 하는 거 그런 걱정을 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른바 천정배 효과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도 총선 대비를 한다면 오히려 지금 지도부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지금 천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라는 것은 사실 광주, 서울, 그다음에 관악을 그다음에 성남, 중원, 호남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줄줄이 다 떨어진 걸 보면 야, 이 호남은 완전히 신호한테 등을 돌렸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만 해석할 건 아니고요. 예. 이번에 이 재보궐선거는 네 곳에서 치러졌습니다. 이 예. 전국에서 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네 곳에서는 치러졌기 때문에 예. 재보궐선거의 특징은 뭐냐면 인물 대결입니다. 전국적으로 부각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그 부각되는 상황에서 어느 인물이 더 나으냐가 판정의 제일 첫째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보궐선거에서는 뚜렷한 인물들을 각 당에서 내세웁니다. 예. 내세우고 각 당이 전력 투구해서 당대당 상황으로 몰아가는데 예.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강주에서는 천정배 후보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우리 후보도 훌륭했지만은 사실은 인물 비교에서 밀렸어요. 예. 그게 결정적인 패인이었는데 우리가 그렇다라면은 처음부터 강주 상황에 대해서는 일테면 우리는 뭐 강주에서 공천을 않고 승리해서 올라오는 사람을 다 우리 당 후보로 알겠다 이런 전략을 썼더라면은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선거에 대한 전략적 실패가 있었고 그리고 그건 왜 그런 이 실패가 있었느냐 우리들의 오만 내지는 우리들의 무능 뭐 이런 게 있었다고 봐야죠. 아니 광주는 천정배 의원이 이제 그렇게 됐고 그러면은 관악이나 성남, 중원도 마찬가지인가요? 관악도 그렇습니다. 인물 공천을 우리가 제대로 전략적으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의총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선거에서 패배점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리고 그걸 앞으로 다시 되풀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반성점으로는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당내 경선을 통해서 다 정리를 했는데 경선이 말씨를 없애는 건 좋습니다. 지난번 보궐선거에서는 우리가 경선을 하려고 전략 공천을 했었는데 전략 공천의 폐해점 때문에 이번에는 그 전략 공천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패배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결론은 지도부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개파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 공평한 심정에서 전략 공천을 한다면은 그 결과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게 반성점으로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가능한 걸 만들어내야 되죠. 지도부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이를테면 예. 김대중 대통령 때는 예. 전략 공천을 아주 여러 번 행사를 하셨거든요. 예. 그때마다 대체로 성공했어요.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어느 개파를 생각하거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총선 선거, 대선 선거를 놓고 이 판단을 하시고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그 전략 공천이 항상 성공했죠. 예. 그래서 우리 당의 당문에 30% 정도의 전략 공천할 수 있는 여지를 뒀습니다. 그걸 고쳤지만 20%로. 그래서 전략 공천이 사실은 이게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예. 자기를 버리고 자기 개파를 버린다는 전제하에 사는 거이기 때문에
전략공천은 내용으로는 아주 훌륭한 내용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 이번에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게 결과 패배로 연결됐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천정배 의원, 저희가 어제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번 총선에서도 광주 쪽에 훌륭한 인재로 모아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 이 얘기는 사실상 신당을 만들겠다는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 참 위험한 생각이라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 광주 전남에서 그 서로 간에 경쟁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수도권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도권 그렇게 되면은 그 새누리당에 다 헌납하는 게 되죠. 그건 한 조금만 보고 판단한다면 서로 경쟁해서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라 전체로 놓고 보면은 일테면은 같은 부류 내에서 서로 경쟁하면은 자멸밖에 공멸밖에 없는 거죠. 그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 봅니다. 예. 저는 오히려 예. 이 상황에서는 우리 같이 해야 합니다. 천정배든 전동력이든 못할 이유가 없죠. 다 같이 해서 함께해서 새누리당에 대적해야지 서로 갈라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서른 위원장님께서 그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니 싫다고 나간 사람이 같이 또 들어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싫다고 나간 게 예. 나가게 된 원인들이 있죠. 그 원인들을 제거해내면은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죠. 그 서로에 대한 이 불신과 예. 또는 이 오만 때문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 겸허하게 내려놓고 보면은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전략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략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그건 전략 공천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네. 전 또 다른 측면의 전략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완종 리스트 이거는 사실은요 야권에게 진짜 하늘에서 떨어진 아주 엄청난 그 폭탄과 같은 대여 무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완전히 무산시키는 것도 기술은 기술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우리가 좋은 기회를 이를테면은 예. 이 축구를 놓고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예. 우리 한국 축구 한때 문전처리 미숙 잘 몰아가지고 문 앞에서 골문 앞에서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고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수차에 봤지 않습니까? 예. 이 야당에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몰아가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슛을 해서 날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이게 우리들의 실력 부족이죠. 한마디로 보면 실력 부족이고 그다음에 대처도 대차게 하지를 못했다는데 반성점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더 세게 나갔어야 된다. 이를테면은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이 사면 문제를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 당에서 조사해보자. 우리는 전혀 꿀릴 게 없다. 조사해보자라고 치고 나갔어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나를 당선으로 조사해라. 그렇게 했더라면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렇게 과감하게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게 저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왜 그 해외 자원 개발 비리 이 국정조사 때 예. 문재인 대표가 딱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죠. 나 증인 나가겠다. 당신들도 그렇죠. 나와라. 예. 이렇게 됐어야지 그런 되는 건데 자세였어야 그때는 합니다.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볼 때 주변에 이제 진원들이 잘못됐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뭐 지금 이 기차 떠나고 난 뒤에 손 흔들어야 소용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앞으로도 어떤 자세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당당한 자세로 나갈 때 예. 그때 국민들이 우리를 믿고 따라 같이 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어제 문재인 대표 기자회견에서 대선 자금 문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대표가 네. 그것도 철저히 수사하자. 그러면 그 철저히 수사하면 우리부터 받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 그죠? 뭐든지 좋습니다. 뭐든지 좋다. 예, 뭐든지 그럼- 당당하게 하자. 그럼 먼저 우리부터 수사를 해라. 그리고 저쪽도 수사해라.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표현하는 건 이상합니다만은 예, 같이 수사받자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했다. 예. 사실 당당하게 했거든요. 아하. 그런 문제에서는 꿀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자. 예. 이런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 생각하고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할 거라 생각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좀 너무 조급하지 않았나. 이완구 총리를 너무 일찍 주저앉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전략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꼭 그 전략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당당하게
순리대로 예. 원칙대로 해야 하는 거였죠. 빨리 수사를 하고 아하. 그 정리를 했어야 맞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린 불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원내대표가 경선이 될지 추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지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서른 의원이었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평소 같으면 지금이 출근 시간일 텐데 지금 출근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교통 정보는 알아봐야겠죠. 8시 30분 33초 지나고 있는 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근로자의 날인 오늘 도심 대부분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도 계속해서 막힘이 없는 모습인데요. 다만 외곽으로 향하는 나들이 차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부가선도로는 종암 분기점부터 구리시계 끝까지 거의 전 구간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서부간선도로 따라 안양 가는 길, 목동교부터 금천교까지도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도심 반포대로는 예술의 전당 방면 반포 고가차도 위 1차로에서는 승용차 가는 추돌 사고가 방금 전 났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경산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처리 작업이 조금 전에 마무리됐는데요. 이전 서울 요금소부터 남사 부근까지는 34km 긴 구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세기의 대결인지 돈의 대결인지 마구 헷갈리는 메이웨더와 예. 파퀴아오의 대결 모레 열리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대전료도 엄청나요. 예? 예. 2억 5천만 달러?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돈으로 한 2,700억 원 정도가 되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복싱에서 돈에 관한 모든 기록 그래서 다 새로 썼다며요.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엄청난 기록인데요. 이 세계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뭐 이 돈을 상징하는 황금의 대결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메이웨더는 이 대전료가 1억 5천만 달러니까 1,650억 원입니다. 예. 이 파케오는 1억 달러고요. 1,100억 원. 단 한 경기 뛰고서 받게 되는 돈인데 이 돈의 규모만 보더라도 이 초특급 대형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이 초로 계산을 해보니까 12라운드를 뛴다고 가정했을 때에 두 선수가 약 1초당 1억 원씩을 벌게 되는 경기이고요. 이 메이웨더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당일에 이 권투 선수들이 경기할 때 입 안에 끼는 이 마우스피스가 있죠. 이 마우스피스를 2,700만 원짜리를 하고 나와서 이제 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일반 티켓 가격 같은 경우에는 1,500달러인데요. 이 VIP 티켓이 7,500달러이거든요. 예. 근데 이 7,500달러짜리 VIP 티켓이 암표 가격으로 2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억 7천만 원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요. 예. 이렇게 2억 7천만 원 주고 안표 산 사람 딱 한 사람만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어떤 한번 멘탈리티로 알려드릴까요? 권투 경기 한번 보려고 2억 7천만 원을 쓸 수 있는지 진짜 딱 한 번 만나보고 싶어요. 예? 저기 그 PGA에서 뛰고 있는 골퍼 맥킬로이라고 있습니다. 예. 맥킬로이가 이날에 대회를 참가하지 않고 이 권투 경기 보려고 티켓을 샀다고 합니다. 저 언제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전 골프를 예. 안 치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메이웨더하고 이 파키아오가 이 현존하는 이 프로복싱의 전설적인 선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두 선수의 맞대결이 이 서로 이 상반된 인생 스토리 때문에 더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이웨더는 이 복싱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선수거든요. 근데 이 파키아오는 반대로 이 필리핀 빈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복싱을 한 선수이거든요. 근데 파키아오는 후에 2010년에 하원 의원에 당선되기도 했고요. 2013년에 필리핀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에 대전료 190억 원을 모두 이 빈민 구제에 기부하기도 했던 필리핀의 스포츠 영웅이기도 합니다. 경기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날 12시 10분이죠. 예, 이 모레 일요일 낮 12시 10분에 열립니다. TV에서 중계도 해줘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특정 채널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마세요. TV 중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케이블 채널 중에 하나가 중계를 해준다 이 말씀이시네.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거기 돈 많이 썼을 것 같아요. 뭐 티켓 하나가 2억 7천만 원이라는데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상암동 YTN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반상회를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의도 반상회. 예, 이번 순서 청취자 여러분께 처음 선보이는 코너죠. 보통 이렇게 여야 국회의원분들을 스튜디오에 모시면 정치 현안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심각해 하다가 나중에 서로 막 목청 높이다가 막 그러고 얼굴 붉히다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선 조금 다른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이 바로 불타는 금요일 아침이죠. 이 시간만큼 말이에요. 이 금요일에 좀 상큼하게 출발하기 위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두 분이 나오시지만 정치 현안 얘기가 아니라 정말 동네 반상회 아줌마들처럼 접시가 깨지도록 수다 떠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모신 두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요. 여의도에서 예쁘기로 소문난 뭐 이렇게 지금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제 두 분 다 서로를 비웃고 계시는데요. 예, 여성 국회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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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너무 자학적으로 웃지 마시고요. 예, 뭐 그렇게 자학적으로 웃고 그러세요. 그 두 분 사실 제가 이 두 분 진짜 이 가장 예쁘기로 소문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수식어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진짜 두 분 다 미인이시고 만약 제 말씀이 의심이 나시는 분들이면 지금 당장 민현주 실제로 이 두 분 국회의원들 민현주 의원 이현주 의원 두 분의 이 인터넷 검색만 하시면 3초 내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주자가 들어가시네요. 두 분 자주 보세요 국회에서? 그럼요, 자주 보죠. 네, 자주 봅니다. 왜 자주 보세요? 지난번에 그 원내 대변인 네, 대변인 같이 했었거든요. 네. 상임위도 첫 2년 때는 처음에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같이 상임위에 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밥도 먹고 그러세요? 네, 자주 봅니다. 그리고 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한 게 많고요. 또 이 초선이라서 둘 다 가끔 이렇게 고민도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요, 고민 얘기한다. 근데요, 제가 이 박희태 의장께 들은 얘기인데 16대까지는요 네. 여야 의원들이 소주도 같이 마시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27대부터 딱 가운데 격벽해가지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요새는 근데 뭐 세태 각박하니까 솔직히 두 분 솔직하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당내에서 그러니까 각자의 당내에서 의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분들끼리 사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있죠. 분명히 있어요. 네. 예. 그럼 요새는요 사이 안 좋은 사람들 저 사람 저 차 타? 야 나 차 바꿔야겠어 이런 데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요. 네, 어쨌든 네. 근데 어쨌든 자 저희가 말이에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여기부터 좀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가볍게 두 분의 입을 풀기 위해서 우리 여자 제작진들이 뽑은 거라고 그러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작진이 다 여자예요. 저만 남자입니다. 뭐 여자 제작진들이 그냥 제작진들이 뽑은 왜냐하면 다 여성들이기 때문에 훈남 의원 베스트 3, 훈여 의원 베스트 3부터 소개를 할 텐데요. 자 먼저 훈남 의원 베스트 3 한번 골라주시죠. 정호준 의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저 혼자 다 아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 예, 근데 이분이 정대철 상임고문 저희 방송에서 가끔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네. 그분의 아드님이시죠. 네, 네. 2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송호창 의원. 뭐 예전부터 이분은 상당히 그런 걸로 유명하셨어요. 네. 예.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 야, 이 체격 이 세 분 다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문대성 의원님 체격이 저 좋으시잖아요. 1위 한 거 이렇게 제가 오늘 보고 예. 다시 한번 봐야겠다 생각. 다시 한번 봐야겠다. 네. 다시 한번 봐야겠다. 인상이 안 나오셨었나 봐요. 네. 아니 여기 빠지신 분들 중에서도 괜찮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제 이렇게 보궐 해가지고 처음 인사하시는데요. 오신환. 오신환 저 유감스럽게도 우리 당이 아니라서 좀 그랬는데 예, 오신환 의원님 잘생기셨더라고요. 네. 젊고 네. 그죠? 예. 네. 그리고 뭐 전화 오신 것 같은데 한번 받아보실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또 뭐 이 여기 계신 분들 말고 또 그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 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훈남. 그 지금 보니까 일단 연령대가 40대 40대보다 어린 젊은 사람들. 40대 내지는 그보다 젊은 분들 40대 중심인 것 위는요. 같아요. 예. 남궁원 씨 정도 아니면 좀처럼 이 안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예. 아니 50대 넘어가지고 그거 네. 아니 뱃살 없애기도 힘든 나이인데 무슨 외모에 신경을 쓸 수가 있나요? 근데 저는 보면 선배 의원님들 보면 특히 남성 예. 의원님들 보면 운동을 워낙 열심히 하셔서요. 아 그래요? 그 50대, 바쁜 와중에 60대 있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멋있는 분들 많으세요. 운동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예. 그 저희 당에 정성호 의원님 계세요. 네. 아, 맞다. 그 얘기 그분이 들었어요. 서울대 네. 법대 다니실 때요. 그때 그 서울대 그 저기 역도부. 네. 역도부 그 어. 대표 주장이셨어요. 그래서 아주 체격이 좋으세요. 저도 역도부 출신을 하나 아는데 서울대가 아니라 그분은 고대 역도부 출신인데 누구지 기억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에 제가 그분 성함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다선 의원 중에 한번 대구의 지역 서상기 의원님. 서상기 예, 의원. 예. 서상기 의원이요 몸짱이에요. 그거 아세요? 그래요? 서상기 의원은 그때 몰랐던 온몸이 건데. 근육이세요. 그분 오. 연세. 네, 네. 그분 하루 종일 운동하세요. 진짜 하루 종일? 종일은 아니지만 일안 진짜 그분은 실제 그래서 그분이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 쫙 윗도를 벗으시면 진짜 전부 근육. 예, 들었어요. 저도 보지도 못했지만 듣긴 했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그분이 보셨어요? 한번 이걸 해보라 그래서 딱 봤는데 장난 아니시더라고 서상기 의원. 송호창 의원 잘 아시겠네요. 우리 저는 출장도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어서 출장. 저는 뭐 그 예전에 그 서울시장 그 선거 보궐선거 할 때 그때 원래 송호창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둘이 대변인 물망에 올랐었는데 저는 그때 회사를 그만두지 못해가지고 송호창 의원께서 네. 그러시구나. 네, 또 변호사고 그래서 예. 친합니다. 송호창 의원 또 이 안철수 의원이신데 그렇군요. 그 진짜 문대성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에는 조금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잘 하고 계세요. 그죠? 근데 체격도 좋으시고 근데 보통 이렇게 영 다른 분야 방송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셨던 분들이 국회로 딱 진출을 하면 조금 적응이 안 되실 경우도 있을 텐데 그래도 뭐 조용하고 잘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기 역할을 확실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해요. 예.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상임위는 저랑 같이 환경노동위원회인데요. 네. 뭐 문대성 의원하고는 확실히 분야는 다른데 또 시각을 다른 시각에서 또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니까 뭐 여야를 떠나서 새로운 관점을 던져주는 질문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님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나이 들수록 똑똑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현명함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예. 왜 그러잖아요. 뭐 학력이 평준화되고 몇 살이 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네. 나이 들수록 현명함으로 사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 우리 여성 제작진들이 뽑은 다 여성들이지만 훈녀 베스트 의원 3를 공개합니다. 여의원들인데요. 훈녀 공동 3위 오늘 출연하신 민현주 이현주 의원. 왜냐하면 두 분을 안 꼽으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 거 아니에요.
아, 어쩐지 저희가 좀 이거 보면서요. 저희가 이거 뭔가 왠지 네 오늘 출연하니까 근데 이거 그건 뽑아준 거 아니야 이랬는데. 저는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1위를 하셨어야 되는데 나오시고 1위를 꼽으면은 또 너무 속이 보인다 그럴까 봐 네, 말들이 너무 많이 저 생길 수가 관계가 있잖아요. 의심스럽다든지. 그렇죠.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뭐 저게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까 봐. 3위로 뽑아주신 것만 굉장히 해도 놀라운데요. 아이 별 말씀입니다. 3위 뽑아주신 것만 해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 무슨 말씀을 2위는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 의원 2위를 꼽으셨는데 저는 사실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나는데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기준이 뭐냐 대체? 미의 기준이 뭐냐? 뭐 이런 거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거. 예. 근데 조윤선 의원 뭐 두 분 다 잘 아시죠? 정무수석 네. 계시니까. 예. 뭐 많이 그 접촉 여성 의원들끼리는 더군다나 많이 좀 만나시려고 하고 정무수석이 이런 사람 만나는 네, 거니까. 저는 뭐 저 정치 시작하기 전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또 조윤선 변호사도 의원. 하셨고. 아 같이 변호사셨죠. 네, 네. 그 조윤선 의원 지금도 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도 운동 많이 하세요? 어떤 운동이요? 아니 뭐 학생 운동을 하겠어요 지금? 사회 운동을 그건 하겠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건 네? 모르겠어요. 아. 사실 네. 뭐 청와대 가신 이후로는 예. 너무 바쁘니까 전 주로 회의 때 많이 뵙고 그래서 운동하실 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이 아침 방송을 지금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제가 네. 느낀 게 있어요. 아침 방송을 해서 아침을 먹으면 1년 정도 하면은요. 네.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몸이 불어서. 진짜예요. 그래서 아침 방송하는 팀들은 대부분 체중이 듭니다. 다. 네? 그래서 제가 아침을 안 먹어요. 한번 먹어봤듯이 네. 저도 무럭무럭 자라더라고요. 몸무게만. 그게 아침 빗줄을 식사가 빼러. 좋은 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게 또 이거 의사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최소한 저는 그랬어요. 제가 몇 킬로가 늘었니? 9킬로가 늘었었어요. 9kg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다시 원위치가 됐어요. 식사하시고 이제 바로 앉아서 이렇게 아니 식사하고 학교 방송에서- 가는 거죠. 학교 가가지고 앉아있지 않죠. 강의를 하니까. 네, 네. 강의하는데 앉아있지 힘드실 것 않는데 같은데. 그 네. 힘은 들죠. 근데 네. 9kg가 늘더라고요. 그런데 어.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발목이 아파요. 9kg가 늘으면. 그렇죠. 걸을 때. 그래서 관절에 맞아요. 무리가 가죠. 네. 발목이 아파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또 금방 빠지대요. 9kg 그렇게 늘은 거는 아침 안 먹으니까 쭉 빠져요. 9kg가. 그러니까 뭐 발목 아프지도 않고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배는 좀 고프지만 예.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시나 이렇게 여쭤봤는데 자 대망의 1위가 누굴까요? 두 분 한번 알아봐 주세요. 네. 여성으로서 어차피 여성들이 뽑는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자 네. 누구요? 네, 나경원 의원이요. 우리 나경원 의원 좋으시겠네. 맞히셨어요? 예, 그분이 오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딱 집으셨는지. 아니 뭐 지금 한 분 남았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국회에서 뭐 네. 사실 독보적인 네. 여성 의원 중에 제가 한 저 분이시죠. 이번에 보궐선거 또 자학. 예, 이번에 보궐선거 해서 동작에서 당선돼서 오셨는데 예, 예. 솔직히 저도 나도 웬만하면 미모로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뻑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기가 죽었어요. 얼굴이 이렇게 엄청나게 작더라고요. 저도 작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경원 의원이 그 전병헌 변호사가 출발새 아침을 진행하실 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아침에 TV에 나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 그 서울역 우리 YTN 서울역 있을 때 가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치고 그랬거든요. 저는 사실은 나경원 의원 초선 때부터 제가 방송에 네. 모셨었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 뭐 좀 달라진 부분은 많이 있죠. 달라진 부분이 뭘까요? 살이 좀 빠지셨나? 아니에요. 뭐냐면 정치를 하시다 보면 세파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엔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귀공녀 스타일이셨는데 지금은 투쟁적인 그런 포스가 막 풍기거든요. 사실은 그게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나경원 의원 초선 때 제가 그때 다른 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세 분 정도를 모셨었어요. 그때 모신 분이 누구냐면 김희정 장관, 김희정 초선 의원이었을 때. 네. 그 다음에 누구냐 하면 나경원 의원, 그 다음에 누구냐 하면 이혜훈 의원. 이 세 분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저걸 했었는데 예. 세 분 다 아주 예. 거물이 되셨죠. 아니 민현주 의원님 우리 여기 자주 나와야겠어요. 자, 두 분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네,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말이에요. 그 이미지 중요하잖아요. 정치인. 네. 네. 이미지 관리들 어떻게 하세요?
저는 미전 사실 씨는? 뭐 예. 여기 정치권에 오기 이전에 학교에 있었고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고 하기도 또 다시 학교 가고 그래서 있었던 세상이 되게 한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이미지 관리 이런 대중에게 어떤 식으로 나를 보여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주변의 사람들, 교류한 사람들이 다니까요. 와서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어떤 이미지로 부각되고 싶냐, 어떻게 이미지 관리하냐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 가지고 전략을 짜고 뭐 노력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내가 거짓 없이 보여주자. 그냥 그 생각으로 처음부터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여성이니까 더 예뻐지려고 하고 뭐 더 어떤 그 딱 근데 꾸며진 여성이 이미지, 예뻐지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있죠. 있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노력하고 뭔가를 굉장히 뭐 행동으로 옮기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자. 요즘엔 뭐 남자들 중에서도 뇌생남이 인기라는데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성도 그렇게 해서 아름다움을 좀 보여주는 전략으로 가자. 그 전략이 있다면 그래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면서 그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에서는 뭐 와 너무 예쁘다 너무 괜찮다라는 건 아니지만 보면 볼수록 괜찮아 이런 이미지로 갔는데요. 그 매력이죠 이게. 오히려 그게 더 안정적으로 오래가는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오래간다. 자, 네. 이 의원님. 네. 저는 이제 오기 전에 정치 시작하기 전에 기업의 임원으로 있었거든요. 그러셨죠. 네. 그래서 기업 임원으로 있으면 이 이미지 관리, 뭐 그렇죠, 자기 중요하죠. 관리 이런 게 사실 기업 홍보하고도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를 받고요. 뭐 다른 건 아닌 컨설팅 같은 걸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습관이 돼 있는 그런 건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사실 미모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변호사 출신이고 또 이제 임원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딱딱해 논리적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좀 이렇게 따뜻한 이미지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좀 노력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어쨌든 중요한 게 요새는 정치인들 자기 관리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뭐 복장 같은 것도 이렇게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래서 주민들하고 지낼 때는 뭐 캐주얼하게 청바지 입고 이렇게 막 다니다가도 이제 국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예의를 좀 지키면서 복장에 신경을 좀 쓰는 편입니다. 그렇죠. 진짜 그런 부분. 그리고 사실 이 정치가 쇼비즈니스라는 이름의 책도 있는데 좀 보여주는 여기서 쇼라는 건 뭐 막 생쇼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아니, 보여주는 그럼요. 것에 의해서 상징성이 또 결정되는 네,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그것도 또 일종의 예의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 분 다 이 워킹맘이시죠. 네. 네. 그죠? 두 분 다 네, 워킹맘이신데 그 고충도 상당할 것 같아요. 네. 상당해요. 상당해요. 네. 정말 그게 제일 아니, 크죠. 학교에 계실 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학교에 그때도 있을 워킹맘은 때는 워킹맘이죠. 그렇죠. 예. 근데 학교에 있을 때는 시간의 융통성이 있죠. 뭐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예. 물론 교수로서 연구실에서 연구도 해야 되고 뭐 그럼요. 근데 강의도 하고 다 하지만 교수의 가장 큰 매력이 자기 시간을 수업 그럼요. 말고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매력이죠. 네. 유일한 매력이죠. 제가 볼 때는. 물론 대신 성과도 내 책임이지만 예, 예. 그렇죠. 제가 제 유일한 시간을 매력이, 예. 제가 제 인생의 그 시간을 예측 가능하게 제가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에 거. 있었거든요. 네. 국책연구원에 있을 때 제일 싫었던 게 그거예요. 거기는 9 to 6 무조건 앉아 있어야 맞아요. 되니까. 예. 예. 그래서 물론 그때도 학교 강의도 중요했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아이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럼요. 시간을 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 뭐 예를 들면 밤에 일이 더 많다 그러면 밤에 더 일을 예. 한다거나 새벽까지 일을 한다거나. 근데 일단 국회에 온 다음에는 국회 일정이 국민들께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일정이 아하. 굉장히 많고요. 예. 제가 일정을 조율할 수가 없어요. 어. 부처나 뭐 예를 들면 맞아. 청와대 저희 의원들끼리의 일정이 저 하나 개인 일정으로 해서 변경될 수 없고요. 아하. 저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일정이 대부분이라서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노동절이라서 아이가 학교 봄방학도 걸려 있어요. 그렇죠. 저희 학교 초등학교 3학년인데 오늘부터 봄방학 들어가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꼼짝없이 이제 아이는 데리고 오셔도 되는데. 지금 저희 이제 아이 집에 있는데 자는데 이제 나온 거거든요. 이런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약간 융통성을 가지고 아침에는 아이랑 같이 있다가 뭐 데리고 학교 연구실에 같이 가서 공부를 시키거나 놀게 한다거나 이러는데 그게 안 되는 문제. 네, 뭐 학부모 면담 시간도 제 마음대로 조정을 못 하니까요. 예. 국회 일정이 있다면 그런 문제들. 제일 큰 건 아이가 아팠을 때죠. 뭐. 그렇죠. 달려가지 못하니까. 이현주 의원께서는 뭐 계속 워킹맘으로 있으셨으니까. 네,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이 좀 시간이 더 융통적일 것 같은데 회사에 있을 때보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을 때는 바쁜 건 비슷했었어요. 근데 예. 바쁜 건 비슷했는데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예측이 좀 가능했거든요. 예를 예. 들어서 이제 주말 같은 때 이럴 때는 최소한 이제 일요일 이럴 때는 특별히 어떤 뭐 손님들 그쵸. 거래처하고 뭐 예. 이런 게 없으면 그래도 제 개인 시간 사생활 보장이 됐고 또 휴가가 또 보장이 어느 정도 됐는데 그런 게 전혀 지금 안 되고 뭐냐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 소집이 되는데 그 일요일 날도 갑자기 회의 생긴 소집해요. 일을 갖다가 네. 제가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문제가 뭐냐면 또 사생활이 굉장히 이렇게 좀 사생활이 보호가 잘 안 되죠. 공인이니까.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밥을 먹거나 할 때도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딴 얘가 동네 막 가서 먹는데. 아니 이제 좀 애가 이렇게 예. 좀 뭐 저희 아들은 7살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썽을 많이 피는데 말썽 막 피고 시끄럽게 하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뭐 이현주 의원 아들이 예. 어떻다 이런 맞아요. 얘기 들을까봐 네, 좀 불쌍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오늘 두 분이 어떻게 이것을 대충 해야 되시는지 아셨을 겁니다. 그죠? 네. 다음 주부터는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나오셔가지고 재미를 좀 재미있게 좀 털어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여의도 만상회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사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자, 시그널 주시죠. 신우리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